팰리세이드 파크 한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는 내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썰어서 판매되는 로메인 상추에 대한 경고에 이어 판매되는 모든 로메인 상추에 대한 섭취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테네시주 내슈빌 인근의 한 와플 가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국 국적 수감자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시장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동포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내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민주당 예비선거에 도전하는 두 명의 한인시장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위한 만남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크리스 정, 박차수 두 후보는 자리를 함께하고 한인시장 탄생을 위한 후보 단일화 논의를 했습니다. 뒤늦게 후보 등록을 한 박차수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와 한인시장 탄생을 위해 사퇴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크리스 정 후보에게 타운의 민주적인 운영 등 몇 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박차수 후보님하고 둘이 만나서 같이 이제 단일화할 수 있는 논의를 했고 그 하는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과 이제 대책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지 되겠다 이제 개인적인 말씀하셨고 이 타운을 어떻게 임프루브를 할 건지 이제 그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셨고요. 당초 두 후보는 오늘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었지만 두 후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내일까지 일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후보 단일화가 늦어지면서 그 효과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편 투표용지 인쇄가 끝난 상태여서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다수의 한인표 이탈이 예상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썰어서 판매되는 로메인 상추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로메인 상추에 대한 섭취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병원성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가 뉴욕, 뉴저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로메인 상추를 먹은 뒤 병원성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가 16개 주에 최소 61명으로 늘었다며 모든 유형의 로메인 상추 섭취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주 미리 썰어 판매되는 로메인 상추 포장 제품에 대해 경고령이 내려진 바 있는데 이후 통 로메인 상추를 먹고 병원성 대장균 중독 증세를 보인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현재 보고된 환자는 펜실베니아주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아이다호 10명, 알래스카 8명, 뉴저지 7명, 뉴욕 2명 등입니다. CDC는 환자 가운데 31명은 증세가 심각하고 특히 5명은 급성 신부전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소비자들에게 모든 유형의 로메인 상추와 로메인이 들어간 샐러드 믹스, 또 정확한 종류를 알 수 없는 상추는 모두 즉각 폐기하고 애리조나주 유마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로메인 상추를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 유통되는 녹색 채소의 90% 이상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에서 재배되며 이번에 문제가 된 로메인 상추는 모두 애리조나주 남동부 유마 지역에서 재배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일원 한인마트와 식품업소들도 모든 종류의 로메인 상추를 전량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테네시주 내슈빌 인근의 한 와플 가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슈빌 경찰 발표에 따르면 와플 하우스에 알몸 상태의 녹색 자켓만 걸친 남성이 들어와 AR-15 공격용 소총을 난사했으며 이 가게 손님이 몸싸움 끝에 소총을 뺏자 총격범은 알몸으로 도주했습니다.
내슈빌 경찰은 총격범이 몰고 온 픽업 트럭이 29세 백인 남성 트래비스 라인킹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며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그를 용의자로 보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라인킹은 와플 가게 안으로 들어가 총격을 계속했으며 손님 2명과 4명이 사망했으며 중상자 2명과 경상자 2명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수사당국은 아직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라인킹은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합법적으로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25일 진행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언론에 따르면 25일 진행되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는 행정명령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미 입국을 막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3차례에 걸쳐 반이민 행정명령을 통해 무슬림 국가 출신들의 미 입국을 막으려 했고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시행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이번 심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장점을 검토하는 연방 대법원의 첫 심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언론들은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한 연방 대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여론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화당 의원들의 오바마 케어 폐지 주장이 사라졌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화당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 통과에 실패한 채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만 세제 개혁 법안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올 들어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오바마 케어 폐지 주장이 거의 사라졌는데 이는 여론이 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의료 전문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설문조사에서 지난해에는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지만 올해는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50%로 반대한다는 응답자 43%보다 더 많았습니다. 한편 CNN 방송이 지난 2월 실시한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83%의 응답자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보건과 의료 문제를 꼽았는데 이는 경제나 세금보다 더 높은 비중입니다. 이에 따라 양당 지지율이 비슷한 선거구일수록 민주당 측에서는 오바마 케어 이슈를 선거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켜 공화당 후보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측은 가급적 오바마 케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화당 후보들은 대신 새 연방세법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를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등 경제적 성과를 전면에 부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연방의회 민주당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주정부들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늘어나면서 법적 형평성의 문제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연방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제 약물법은 마리화나를 헤로인 같은 마약성 위험 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만 새 법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정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법적 형평성에도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30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등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매사추세츠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소매 판매가 허용됩니다. 캐나다 정부도 오는 8월부터 기호용 마리화나의 소매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마리화나 전문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국 국적 수감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총용사관 관할 5개 주 내 교도소에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한국 국적자는 현재 30명으로 집계된다고 뉴욕 총용사관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26명보다 무려 15.3%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 국적 수감자는 지난 2009년 5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2010년 44명으로 급감한 뒤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7년 26명으로까지 크게 줄었었습니다. 주별로는 뉴욕주 10명, 펜실베니아주 10명, 뉴저지주 9명, 커네티컷주 1명 등이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6명, 강도 3명, 마약 3명, 강간 3명, 납치 1명 등이었으며 남자가 27명, 여자 3명입니다. 한편 이번 통계에서 미결수와 이민국 교도소에 수감된 불법 이민 추방자는 제외됐습니다. 뉴욕시가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여성 사업가를 위한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소규모 여성 소유 기업에 최소 2만 5천 달러의 융자를 제공하는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위펀드 그로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2만 5천 달러의 융자를 제공하며 창업을 하거나 현재 사업을 확장하려는 여성 사업가에 해당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프로그램은 여성 창업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 확장을 돕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뉴욕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직면한 차별을 없애고 여성과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의 삶을 개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여성의 재정 상태는 남성의 52% 정도에 불과하고 신용 점수 또한 남성보다 평균 10점이 낮습니다. 이러한 남녀 간 불균형 때문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여성 소유 기업의 대출 신청을 거절하거나 남성 소유 기업보다 이자율을 최대 20%까지 높게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공립학교 교사들의 연봉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금을 더 내서라도 교사 봉급이 인상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AP통신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공립학교 교사 연봉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며 6%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 여러 주에서 교사들이 연봉과 교육 예산 증액을 위한 시위와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파업 운동을 용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이 실제 인상을 위한 세금 증액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가계 연소득의 중간값이 5만 9천 달러인 가운데 공립교사의 연봉은 5만 4천 달러인데 이는 전국 평균치보다 9천 달러에서 5천 달러 정도 밑도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오클라호마주, 캔사스주,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애리조나주에서는 교사들이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의사당 앞에 모여 급여와 교육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이 4개 주는 모두 공화당 지지세가 강하고 주지사나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로 지난 대선 때 트럼프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공화당 강세주들은 복지보다는 무조건 세금을 덜 걷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들 4개 주는 공화당 강세주라는 특징에 이어서 경제 총량이 평균에 크게 떨어지는 하위 그룹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는 이곳의 상당수 교사들이 20년에 가까운 경력과 석사 학위를 갖고도 연봉이 4만 달러가 채 못 돼 2잡이나 3잡을 해야 하는 실정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 최대 규모의 전기 차량 공유 서비스가 LA에서 시작됩니다. 대기오염 개선은 물론 저렴한 이용료와 편의성까지 뛰어나 국민들의 친환경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100% 순수 전기자동차 공유 서비스 블루LA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보급 확대와 대기질 향상을 위해 LA시에서 추진한 블루LA 프로그램은 저렴한 가격대와 높은 접근성으로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You just have to subscribe on internet and you will receive a card. So, or you can pair it with your top cards. And after you go to a station with cars, you book your car and you can book in advance or not your parking slot and just do the card on the car and you can enjoy a drive wherever you want and when you wan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웹사이트를 통해 운전면허증 등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면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미리 탑승을 예약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전기차 개발업체 볼로레가 생산한 블루엘레이 차량은 4인승이며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25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의 근거리 이동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는 한 달 멤버십 수수료 $1, 분당 15센트로 한인타운을 비롯한 지역 내 저소득층 가구와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들이 이제 버스를 기다릴 때 뭐 40분도 기다릴 수 있고 1시간 반도 기다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인타운 안에서 버스 한 번 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 때문에 좀 어려워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인단체는 이동인구가 많은 대형마켓이나 노인센터 인근에 스테이션을 유치하기 위해 LA시와 논의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블루엘레이 스테이션은 7곳이며 올해 말까지 스테이션 40개 지점에 100대의 전기차를 운영하고 오는 2021년까지 3배 규모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라스베가스 베네치안 호텔 부사장인 한인 여성 미아 뱅크스 씨를 총으로 쏴 살해한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어제 텍사스주 베가 인근에서 훔친 차를 타고 가던 용의자 앤서니 로벨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체포 당시 용의자는 유타주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를 타고 있었으며 이를 발견한 올덤 카운티 셰리프국이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네치안 호텔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용의자 앤서니 로벨은 지난 15일 호텔 직원들과 단합대회를 하던 미아 뱅크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후 달아났으며 경찰은 현상금을 내걸고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직장 내 갈등과 불화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아 뱅크스는 라스베가스 일대 호텔업계 가운데 최고위직에 오른 한인이자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 부사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어제 최근 뉴욕을 방문한 유럽 여행객이 전염성 높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여행객이 이용한 장소를 방문한 이들이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행객들은 지난 15일 브루클린 여호와의 증인 건물, 16일 패터슨시 턱시도 파크의 워치타워 본사, 17일 워치타워 교육센터 일대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이 교사와 교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2016-2017 학년도 폭행 사건은 1,825건으로 전년도보다 4.5% 늘었습니다. 또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교직원 절반 정도가 학생들로부터 폭행이나 위협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체적인 공격,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등의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타벅스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지아주 애틀란타 교외의 한 스타벅스 매장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20대 여성 고객이 화장실 내 아기 기저귀 교환대 밑에 설치돼 있던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카메라에는 약 1시간 정도 녹화분이 발견됐으며 화장실을 이용한 10명 안팎의 남녀 고객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공원과 해변, 골프코스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물이나 주스병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상정한 라파엘 에스피날 시의원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2008년부터 시의회 행사에서 플라스틱 물병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기온 61도, 섭씨 영상 16도, 밤 최저 기온 51도, 섭씨 영상 11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부는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